선관위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선관위 관련해서 또 일이 터졌어요. 전산 조작, 또 투표율 조작,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또 심각한 상황이냐, 무슨 일이 터진 거냐, 더 이제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관위 이슈는 사실 좀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은 말장난이 너무 많이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아야만 좀 그 명확하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대충 넘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힘이 안 나네요. 나라 걱정,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선관위가 진짜 이렇게까지, 야, 정말 참 기가 찹니다. 오늘 간다요 생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지금 터진 건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함께 합동으로 수사하는, 줄여서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상설기구가 아니고 검찰이랑 경찰이 임시로 그때그때 빅 이벤트, 빅 이슈, 큰 사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월 3일에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관위가 저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6월 9일에 대검찰청이 검찰과 경찰의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9일에 만들어져요. 이미 지금 오늘 7월 24일 금요일인데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6월 9일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관위가 저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서울시에 있는 선관위 등등 해가지고 7곳을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로 보려던 게 뭐냐면, 얘네가 투표용지를 100% 만연하지 않은 이유, 처음에는 요거를 핵심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압수수색한 걸 까보니까 선관위가 지금까지 예산 낭비한 거, 그리고 지금까지 지들 멋대로 채용 비리했던 거 등등으로 이제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건데,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자료들, 요거를 이제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선관위가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어제예요. 바로 2026년 7월 23일 어제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를 또 압수수색합니다. 이미 6월에 했는데 또 한 거예요. 또 뭐 이제 중앙선관위가 과천에 있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도 조지고, 과천 중앙선관위랑 이번에 문제가 됐던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까지 이제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압수수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혐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어제 7월 23일에 했던 압수수색은 요거예요. 공전자 기록 위작,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요거를 이제 혐의로,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운데 선거와 관련된 어떤 기록을 지들 멋대로 조작한 혐의, 이런 거를 내용으로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을 또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뉴스가 계속 나와요. 투표율을 조작했다, 전산을 조작했다. 이거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금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다 내용은 비슷한데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도 머리에 입력되는 값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지금 똑같은 뉴스를 보고 다 딴소리를 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투표율 조작, 전산 조작,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방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다 마찬가지로 1시간마다 현재 총 투표율이 몇 %인지를 공지를 하죠. 공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그죠? 1시간마다 이제 투표율 몇 %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해요. 이건 다 아시죠? 1시간 현재 뭐 오전 7시에 투표율 몇 %다, 오후 3시에 몇 %다, 오후 5시에 몇 %다, 오후 6시에 몇 %다. 이런 거 이제 공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그때 시간마다 나와요,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를 합니다. 그죠? 12번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12번 시간마다 투표율 지금 현재 몇 %다. 근데 전국 투표율이 지금 몇 %다. 현재 시간에 1시간마다 이제 그 공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각 투표소마다 또 따로 해요. 다 따로 해, 다.
일반적으로 전국 투표율만 우리들은 보지만 각 투표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이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 눈으로 200표라는 걸 봤어. 근데 이거를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하니까 2000이라고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입력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다 뽀록이 나요. 잘못 저렇게 기록을 하면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투표를 한 사람의 머릿수가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다시 위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상부 보고 체계가 있어요. 뒤늦게 수정을 해야 돼요. 다시 수치를 수정해서 발표를 해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관위 직원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번에 A 투표소에서 200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이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를 해서 재승인을 받아서 다시 이제 수정해서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200명 투표인데 2000명이면 1800명이 오바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거를 보고를 해야 돼, 상부에. 그러면 지가 까이겠죠? 혼날 수도 있고요. 괜히 또 피곤해지고 지 일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예를 들어 100명으로 하자. 오전 10시에 A 투표소에 현재 100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1000명이 투표한 거로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1000명이면 900명이 플러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가 어차피 1시간 뒤에 11시쯤 되면 9개의 투표소에 이렇게 투표가 될 거다. 그러면 900명이 오바된 거니까 이거를 300명, 200명, 700명, 100명, 300명, 600명, 500명, 300명, 400명으로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기입한 거 수정할 필요도 없고 괜히 일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거를 이번에 한 거예요. 총 투표수는 달라지진 않죠, 사실. 총 투표수는 달라지지 않지만 각 투표소마다 시간당 투표율이 조작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선관위 내부 메신저 있죠. 내부 인트라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부 메신저로 저그들 몇몇 직원들,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내부의 몇몇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저그들끼리 대화를 했대요. 우리 상부에 보고하지 말자. 어차피 최종 투표수 달라지는 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라로 처리하면은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고 결과는 달라지는 거 없다. 그냥 이렇게 가라로 처리하자. 이게 메신저 내부 메신저 대화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압수수색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투표를.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 투표율 조작, 전산 조작. 이거는 선관위 직원들이 지들이 일을 잘못해서 실수하고 일 처리를 잘못한 거. 이거를 공식적인 결제 과정 상부에 보고를 하고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이 매뉴얼에 분명하게 수정할 건 수정해가면서 해야 될 일을 지들이 귀찮아서 지들이 혼날까봐 지들이 일이 많아질까봐 가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그 정도로 고여 있고요. 그 정도로 썩어 있고요. 그 정도로 매번 예민하고 청렴하게 처리해야 되는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시원치 않은 이 선거와 투표에 대해서 선관위가 일 처리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안일하게 가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드러날 게 많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 지금 중요한 건 선관위가 빠르게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물갈이가 돼야 되고 제3의 감사기구, 독립되어 있는 이 감사기구를 만들어서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한 번씩 이제 조지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그러면 일 처리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똑바로 안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이번 검경수사본부가 찾았다는 이 정황, 내부 메신저를 통한 정황, 이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역시 중국 공산당의 나라가 장악됐다, 역시는 역시다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선관위가 정말 내부가 고여서 썩었구나 라고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어요. 간다요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2022년 대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2022년에 윤재명 대선이 있었어요. 이때도 부정선거 드립이 계속 나왔어요. 그동안 간다요가 많은 간청나분들한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해왔잖아요. 저 때부터도. 그죠?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여러 가지 압수수색 결과 아직 좀 더 드러나야 될 게 많은데요. 현재로서도 뭐 중국이 개입했다, 특정 정당이 더 당선되게끔 했다, 이런 건 좀 드러난 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 절대로 선동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2022년, 23년, 24년 내내 부정선거가 간다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장악이 돼서 부정선거가 있다, 이런 말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근데 이제 와서 말장난을 하면서 부정선거는 없다더니 있지 않느냐, 이게 물타기라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A라는 말을 물타기를 해서
대해서 살짝 바꿔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선동을 해보겠다는 건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2년, 23년, 24년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밝혀진 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마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왔고 선관위에 대해서만 우리는 지적을 해온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설을 쓰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중국에 장악됐다. 경찰들도 중국에 장악됐다. 판사들도 중국에 장악됐다. 선관위도 장악됐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2026년에도 절대로 함부로 그런 거에 선동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의 지금 문제들은 저 사람들이 주장해온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선관위가 진짜 일을 거지같이 처리해온 게 계속해서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고 계속 더 드러날 것으로 저는 예상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선관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모론자들 때문에 더 이게 힘이 잘 받지를 못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음모론자들이 선관위를 들먹거리면서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뭐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합리화한다거나 이런 걸 계속 거들먹거려 왔잖아요.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간다요가 이재명을 쭉 욕해왔어. 윤석열을 쭉 욕해왔어. 근데 중국이 개입했다. 뭐 미국 CIA가 개입했다. 뭐 누군가에 의해 장악됐다. SK, 삼성 같은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어. 근데 실제로 이재명, 윤석열이 나중에 비리가 걸려가지고 깜빵에 갔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깜빵에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깜빵 간 게 아니고 이재명, 윤석열이 그냥 깜빵에 간 건데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을 했는데도 깜빵에 간 이유만으로 내가 맞는 말을 했다라면서 주장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이 실리는, 그 사람의 선동이 또 먹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요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간다요도 그저 소시민으로서 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서 다 같이 외쳐야 될 일대에, 이런 때에 저는 음모론조라던가 각 거대 양당의 지지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극단성을 띠고 난리를 치니까 이런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통합이 안 돼요. 다 따로 놀고 딴소리하고 서로 따로 논리를 만들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다요가 오늘 라이브 하기 전에 참 표정이 좀 씁쓸했을 거예요. 많이. 지금도 씁쓸한데 간다요도 요 최근에 한 2달 전쯤부터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2025년에 간다요도 마음이 답답하다 보니까 저런 선동을 막고 싶다라는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고, 특히 작년 2025년 특히나 그랬죠. 성격도 예민해지고 그랬었는데요. 최근 2달 전쯤부터 느끼는 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오히려 저런 선동이랑 구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자들과 구분을 하고 저런 선동을 구분해내고 선관위를 개혁하는 거에는 동참하고, 이런 거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좀 거친 느낌, 예민한 느낌이 아니라 소상히 설명드리는 느낌으로 설명을 했어야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1년 넘게 지나가지고 이제라도 이제 노력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선관위를 아직도 신뢰하거나 아직도 선관위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다만 기존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얘기해오던 말도 안 되는 중국 간첩 음모론, 중국이 장악했다는 음모론, 이런 걸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선관위가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하고 썩어왔던 거, 고여서 썩어왔던 거, 이거를 자기들이 얘기해온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관위가 썩어서 고여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됐고 특정 정당을 무조건 당선되게 선관위가 만들어왔고 이미 국가가 장악됐고 그러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얘기해왔어요. 전혀 그렇게 얘기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다요는 소시민 중 한 명으로서 한 가지 바람은 그들의 물타기에 당하지 마세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선관위가 지금 고이고 썩어서 일을 진짜 이상하게 처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처리해왔고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간다요 개인적인 바람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간청단 분들은 이런 거를 잘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모론자들이 말하던 거랑 결이 아예 다르니까요. 그죠? 그리고 간다요가 지금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없다더니 있지 않냐, 이 말만 이제 앵무새처럼 얘기하면서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사실 지금 분위기상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국가가 장악되었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내버려뒀어야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간다요가 지금 2026년 7월 24일 오늘 라이브 하는 오늘 욕을 덜 먹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아니면 이제 와서라도 제가 그동안 너무 계몽되지 않고 그래서 모르고 살았다, 계몽되었습니다. 그 음모론자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선관위 욕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욕을 덜 먹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양심상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절대로 기존 음모론자들이 떠드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제 검경합수부의 수사 결과, 압수수색 결과,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해야 하고 개혁까지 가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개헌까지 가야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정보가 너무 많고요. 중구난방이고 게다가 이 소리 저 소리 요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세상인데요. 이렇게 정보가 과도하게 터져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머리가 복잡하니까 쉽게 휩쓸려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음모론자들이 만약에 선관위가 지금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것만 지적을 해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면 당연히 그들은 지금 정말로 신뢰를 받아야죠.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많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중국인으로 만들고 화교로 만들고 조선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옳았다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해왔고요. 지금 분위기상 선관위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기존의 저 음모론자들이 옳았구나. 그냥 휩쓸려서 분위기에 저 사람들이 애국자고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추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이제 간다요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려다 보니까 더 예민해지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간다요가 작년에 2026년에 와가지고 돌이켜보니까 간다요도 많이 예민해지고 매일같이 싸우고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간다요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주제를 이제 간다요 채널에서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들었는데 뭐 아예 안 할 순 또 없겠네요. 그죠? 저희 간다요 채널은 저희 간다요 작가진들하고 뭐 전 국민적인 활동을 할 거는 뭐 저희가 그런 주제까지는 안 되고요. 그죠? 저희 간청단 분들에게 현재 일어난 일이 복잡하잖아요. 이런 걸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밖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젊은 20대 분들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부정선거란 단어에 대해서 왜 못 쓰게 하느냐. 부정의 뜻이 법이나 규범, 적절하지 못한 어긋난 이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원래 맞습니다. 단어 뜻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젊은 20대 분들 중에 몇몇은 왜 여기에 동조를 안 하지?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20대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젊은 20대 분들 중에 뭐 올림픽공원에 참여하시거나 정말로 선관위가 개혁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이 저도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부정선거라는 단어 하면은 지금 20대 분들 중에 정말 선관위의 개혁만을 주구장창 정말 얘기하고 싶어하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관위가 개혁이 돼야 되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랑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처음에 얘기하던 수많은 사람들 2020년부터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저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뭘 주장해 왔냐면은 대한민국이 이미 중국 공산당에 장악됐다고 얘기해왔어요. 판사들도 장악됐고 더불어민주당도 중국 공산당에 장악되어 있고 그래서 선관위도 장악되어서 일부러 중국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들 중에서도 중국인이 있다. 중국인이 지금 비밀 조직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고 다 걔네가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얘기해왔어요. 현재 2026년 6.3 지방선거 때 실제로 적절하지 않은 이 부정선거 이 단어를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꺼려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동시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써오던 단어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고 뉴스 정치 뉴스도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 6년 동안 저런 부정선거란 단어를 쓰던 사람들을 봐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단어가 오염됐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 6년 동안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황교안 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안 해왔으면은 지금 전 국민이 나서서 똑같은 마음으로 좌파 우파 상관없이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촛불 집회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저런 이상한 짓을 6년이란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좌파라서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제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그냥 싫다 이게 아니에요. 선관위를 실드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선관위는 지금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얘네들은 쇄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에 공감 안 하는 국민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단어에 집착하는 그거에 있어서는 이런 지금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요것도 아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 이 단어를 가지고 싸우게 된 이유가 다 그 이상한 소리를 6년 동안 해온 사람들 때문에 생긴 논쟁입니다. 사실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6년 동안 앞서가지고 설치고 다녀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굳이 구태여 안 싸워도 될 국민들끼리 싸우게 된 거고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 정당만 그런 것도 아닌 게 더불어민주당 쪽에 김어준 씨도 박근혜 당선된 거 2012년에 당선된 거 가지고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랬었어요. 양쪽 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자기들이 불리할 때. 자기들이 선거에서 불리할수록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왜? 불리하니까. 어그로를 끌어야 되거든.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피곤하고 굉장히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선관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시작했는데 그죠? 고이고 썩어 있을 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뭐 새로운 뭐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간다이오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음모론자들의 주장과는 좀 구분을 해서 좀 뉴스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뭐 안 그러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동반자 좋기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낸 겐다 사서 수리성 크루스컵 시오필 DJ 도털 한명태 더더더 흔 뿡뿡 몰트바 코모더 변호사 김세진 4049회 프리플라이 K 서강민 조광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